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다가오는 현실이지만 특히 40대 중반에 접어든 직장인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번져온 FIRE, 즉 경제적 자유를 앞당겨 은퇴를 이루겠다는 흐름은 많은 이들을 자극했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삶을 빨리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은 뜨거웠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은퇴 준비가 생각처럼 단단하지 못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담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은퇴를 꿈꾸는 이들에게 냉철한 경고를 던진다. 첫 번째 사례는 금융업에 종사하던 45세 남성 김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30대 후반부터 FIRE 운동에 깊이 빠져들었고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며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몇 년 동안은 눈에 띄는 수익을 거두며 자신감이 커졌고 43세가 되던 해에는 앞으로 2년만 더 버티면 충분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은 그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고점에서 매수한 일부 종목이 반토막나며 손실이 급격히 불어났고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자산 가치가 줄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책임질 배당금도 예상보다 적었고 무엇보다 생활비 지출을 과소평가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더는 회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열망이 강했던 만큼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준비가 부족한 조기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교육계에 몸담았던 46세 여성 이모 씨다. 그는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에 지쳐 늘 조기 은퇴를 꿈꾸었다. 대학 시절부터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지출 관리에는 자신이 있었고 퇴직 후 작은 시골집을 마련해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그렸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달랐다. 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그녀의 계획을 흔들었다. 퇴직금을 포함해 모아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빠져나가며 생활 기반이 약해졌다. 또한 지방에서의 생활이 생각처럼 단순하고 저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다. 교통비와 생활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자급자족의 어려움이 겹쳐 결국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 씨는 결국 다시 파트타임 강의를 하며 소득을 이어가야 했고 은퇴란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44세 박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받은 스톡옵션에 기대를 걸고 그것이 곧 그의 조기 은퇴 티켓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매체에서도 젊은 나이에 수십억 자산을 모아 은퇴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신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은 냉혹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회사의 성장세가 꺾였고 상장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는 오랜 시간 밤낮 없이 일하며 은퇴를 꿈꿔왔지만 정작 회사가 흔들리자 그의 꿈도 함께 흔들렸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은퇴 후 자유를 목표로 다른 경력 개발이나 네트워크 확장을 등한시했던 탓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지분과 불확실한 미래뿐이었다. 그는 은퇴 준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하나의 바구니에만 모든 것을 담아두었던 자기 전략의 위험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의 액수나 목표 시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은퇴를 꿈꾸는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과 지출의 계산만으로 미래를 그리지만 실제로는 의료비 같은 돌발 지출, 시장 변동성, 가족 문제,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력의 유연성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 있다. FIR이라는 흐름이 자극적인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한 절약과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구조와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전략이다. 무조건 빠른 은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망이다. 40대 중반이라는 시점은 은퇴를 꿈꾸기에도 동시에 그것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기에도 늦지 않은 시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상의 취향 계산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구체적이고 유연한 준비일 것이다. 은퇴 준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오해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와 목표 시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이다. FIR이라는 개념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빠른 시간 안에 직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득 구조의 전환, 소비 패턴의 재설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결합된 복잡한 과정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핵심은 바로 리스크 관리와 현실적 시뮬레이션이다. 특히 40대 중반이라는 시점은 이미 자녀 교육비와 부모 봉양,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동시에 맞닥뜨리는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기 은퇴라는 이상을 좇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가장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생활비에 대한 과소평가다. 은퇴 전에는 회사 생활로 인해 고정 지출이 일정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회사 중심으로 짜여 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 항목도 새롭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단순히 식비나 교통비 같은 항목만이 아니라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에 따라 생활비의 구조가 달라진다. FIRE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절약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자신이 극도로 검소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만 실제로는 장기간의 검소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건강이다. 의료비 지출은 은퇴 후 가계의 균형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젊을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질환이 나이가 들수록 불시에 찾아오고 한 번의 수술이나 장기 치료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지출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돌발 지출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지속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흔든다는 점이다. 많은 FIRE 지향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계획은 세세히 짜지만 의료비에 대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허점이다. 부동산 역시 중요한 변수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은퇴를 앞두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막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매각하거나 다운사이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거나 기대만큼의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은퇴 설계의 기둥으로 집을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러난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경력의 유연성이다. 은퇴라는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경력 관리나 새로운 기술 습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해야 할 때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FIRE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세우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새로운 형태의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때 준비되지 않은 경력과 단절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재취업이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결국 은퇴 준비란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최소 3가지다. 첫째,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 상품에 묶어두면 실제 생활비가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산은 언제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의료비와 같은 돌발 지출에 대비한 별도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비만을 위한 비상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꼭 직장을 통한 소득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한 강의, 컨설팅 또는 취미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된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은 완전한 무노동 상태가 아니라 부담 없는 형태의 지속적 소득에서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은퇴라는 목표를 절대적인 끝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며 지금까지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과정이다. FIRE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 이유는 은퇴를 삶의 종착지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는 단순히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결국 안정적인 은퇴는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이고 자유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에서 비롯된다. 40대 중반의 은퇴 준비가 흔들린 이들의 사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그것은 더 빨리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라는 메시지다.